테드 번디, 본명 시어도어 로버트 번디. 활동 시기 1970년대. 범죄수 공식적으로 30명 이상 살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수법주로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고 매력적인 외모와 지적인 태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유인의 살해. 그는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인 범죄자였어요. 대학 법학도였고 심지어 체포된 후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체포되기 전까지 여러 주 워싱턴, 유타,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을 옮겨다니며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도 처음에는 그의 흔적을 쉽게 추적하지 못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2번이나 탈옥했고 마지막 탈옥 후에는 플로리다에서 12살 소녀를 포함한 여러 명을 추가로 살해했습니다. 결국 1989년에 정기의자형으로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왜 충격이었을까? 그는 잘생기고 지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연쇄살인범일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많은 피해자가 실종된 상태로 발견되지 않아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법정에서 카리스마 있게 행동하면서도 범죄를 부인했기에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죠. 시어도어 로버트 번디 이야기. 1974년 1월 워싱턴 대학교. 눈이 내린 캠퍼스에는 발자국만 남아 있었고 학생들은 서둘러 강의실로 들어갔다. 그중 검은 코트를 입은 리사 밀러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때였다. 부목을 한 채 불편한 자세로 책을 안고 있는 한 남자가 리사에게 다가왔다. 짙은 갈색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 저기요, 혹시 제 차까지 책 좀 옮겨줄 수 있을까요? 다쳤는데 무거워서. 리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미소가 너무나도 따뜻했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외딴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며칠 뒤 캠퍼스 곳곳에는 전단지가 붙었다. 실종 리사 밀러, 21세, 마지막 목격 장소는 도서관 인근. 그리고 한 달도 안 되어 또 다른 여학생이 사라졌다. 그리고 또다시. 경찰은 실종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브루넷 갈색 머리에 비슷한 체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목격자들은 비슷한 증언을 했다. 다정한 남자가 다쳤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팔에 부목을 하고 있었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다만 사람들은 테드라는 이름만 어렴풋이 기억했다. 시애틀 시내 보수적인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시어도어 로버트 번디. 낮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자원단체에서 일하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청년으로 칭송받았다. 밤에는 어두운 골목과 주차장을 누비며 완벽한 미소로 여성을 유인했다. 그의 방엔 아무 흔적도 없었다. 완벽하게 정리된 책상, 법학서적, 깔끔한 침대. 오직 옷장 깊숙이 숨겨진 여성들의 귀걸이와 목걸이만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형사 제임스 콜먼은 점점 늘어나는 실종자 수의 위기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가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형사 제임스 콜먼은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의 책상 위엔 수십 장의 실종자 전단지가 흐트러져 있었다. 갈색 머리, 비슷한 체형, 비슷한 연령. 단순한 우연치곤 너무 잦았다. 콜먼은 사건을 엮기 시작했다. 지도가 점점 붉은 핀으로 물들어갔다. 핀은 워싱턴 대학교, 타코마, 올림피아, 레이크시티. 마치 한 남자가 여행하듯 사건이 퍼져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건 한 명이다. 한 남자.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놈이야. 며칠 후 콜먼은 한 여학생의 진술을 받았다. 그 남자는요, 너무나 친절했어요. 다친 팔에 책을 들고 있어서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콜먼은 즉시 물었다. 혹시 이름은 들었나요? 테드요. 그냥 테드라고 했어요. 그 이름은 작지만 강렬하게 형사의 머릿속에 남았다. 한편 테드는 유타주로 이동한 상태였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표정, 그리고 새로운 타겟. 한 여성은 유타 도서관 앞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봤다. 그는 아직도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다. 부목, 미소,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 하지만 테드조차 모르게 하나의 작은 실수가
그의 완벽한 세계의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1975년 8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근교 새벽 2시경 경찰관 마이클 앤더슨은 고속도로에서 비틀거리는 낡은 폭스바겐 비틀 차량을 발견했다. 서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 정차해 주세요. 음주 검문입니다. 운전자는 침착해 보였다. 또렷한 눈빛, 말끔한 옷차림, 그리고 완벽하게 연기된 미소. 이 늦은 밤에 좀 산책하다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믿을 뻔했다. 하지만 문득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수갑 한 쌍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자 경찰의 표정이 굳었다. 줄톱, 스타킹 2개 한 쌍은 찢어진 채, 롤테이프, 남성용 장갑, 여성용 헤어핀 여러 개. 이건 뭐죠, 손님? 캠핑 장비입니다. 농담 좋아하세요? 형사 제임스 콜먼은 긴급 통보를 받고 즉시 유타로 향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놈이 틀림없어. 테드, 넌 마침내 흔적을 남겼군. 며칠 뒤 경찰 조사실.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시어도어 로버트 번디입니다. 친구들은 그냥 테드라고 불러요. 그는 변호사처럼 앉아 있었다. 당황한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웃고 있었다. 여러분이 찾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제 미소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나요? 형사 콜먼은 메모에 이렇게 썼다. 그는 괴물이 아니다. 괴물은 상상 속에 있고 이 남자는 현실 속 정상적인 얼굴을 한 악마다. 1976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지방 법원. 형사 제임스 콜먼은 법정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있었다. 피고석에 앉은 테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사 대신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절대 범죄자가 아닙니다. 단지 우연히 이상한 물건이 제 차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마치 강연을 하듯 말했다. 고개를 살짝 갸웃하고 가끔은 유머도 섞으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법정의 일부 방청객, 특히 젊은 여성들은 그를 응원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언론은 살인마의 카리스마, 악마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테드를 집중 조명했다. 그의 머그샷조차 유명 배우의 프로필 사진처럼 떠돌았다. 하지만 콜먼은 알았다.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라 악의 가면이라는 것을. 그는 진실을 조작하고 감정을 조종한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심리 게임이다. 재판 도중 한 증인이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유일하게 테드에게서 살아남은 피해자였다. 그는 친절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 미소는 지금도 악몽에 나와요. 테드는 미소를 멈추지 않았다. 마치 자기가 연극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결국 테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977년 6월 콜로라도 에스펀. 테드 번디는 콜로라도 법정에서 새로운 혐의로 이송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훨씬 강력한 증거들이 모였고 그의 종말은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그를 과소평가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감옥에서 테드는 끊임없이 계획했다. 창살 너머를 멍하니 보는 척하며 사서가 된 척 책을 나르며 교도소 구조를 기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천장 타일을 뜯고 교도소 2층 사무실로 몸을 날렸다. 그는 경비 교대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고 이 시간 안에 감쪽같이 사라졌다. 탈옥. 그 소식을 들은 형사 제임스 콜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TV 속 자막을 바라보았다. 그는 분노에 찬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다. 놈이 다시 사람을 죽이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해. 3개월 후 플로리다주 타라시. 새벽 3시 플로리다 주립대학 네치 오메가 여학생 기숙사. 그 누구도 몰랐다. 그 밤 한 악마가 잠입했다는 사실을. 그는 망치와 나무 몽둥이를 들고 조용히 방 하나씩 열었다. 그 안에는 깊은 잠에 빠진 여대생들. 어떤 이들은 일어날 기회조차 없었다. 소리도 비명도 없이 그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움직였다.
그 다음날 현장은 끔찍한 공포로 얼어붙었다. 2명이 즉사, 2명 중상.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견되기까지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언론은 탈옥한 괴물의 복귀를 보도했고 사람들은 이제 그의 이름을 공포로 기억했다. 시어도어 로버트 번디, 그는 돌아왔다. 1978년 2월 15일 플로리다 펜사콜라. 경찰관 데이비드 리는 도심을 순찰 중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수상하게 행동하는 남자. 도둑맞은 차를 몰고 있었고 뭔가를 숨기려는 듯 시선을 피했다. 정지하세요. 추격전이 벌어졌다. 남자는 빠르게 달아났고 경찰은 뒤쫓았다. 잠시 후 좁은 골목에서 몸싸움 끝에 체포되었다. 그의 이름을 묻자 남자는 꾹 담은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곧 차량에서 여러 여성들의 신분증과 머리카락, 스타킹, 그리고 무언가에 흠뻑 젖은 망치와 철사를 발견했다. 지문 대조 결과 그는 바로 시어도어 로버트 번디, FBI 전국 수배자였다. 수감 후 며칠 뒤 형사 제임스 콜먼은 면회실에서 그를 마주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형사님, 저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나요? 그 미소,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야. 테드는 잠시 침묵하더니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 게임 꽤 재미있었죠? 그 순간 콜먼은 그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닌 자신의 삶 전체를 게임처럼 여긴 사이코패스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989년 1월 24일 플로리다 주 교도소. 수감 11년 후 테드 번디는 전기의자에 앉았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창백했고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했다. 창밖에는 그의 사망을 기다리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외쳤다. 번디 번. 불빛이 꺼졌다. 마침내 악마는 사라졌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는 악의 본질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도어 로버트 번디. 그는 잘생기고 지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연쇄 살인범일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많은 피해자가 실종된 상태로 발견되지 않아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법정에서 카리스마 있게 행동하면서도 범죄를 부인했기에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죠. 그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매일 마주칠 수 있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얼굴을 한 악마였습니다. 1970년대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연쇄살인마 시어도어 로버트 번디 이야기였습니다.